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니까 야외 또 촬영을 나왔는데요. 여기가 임진강 근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딸하고 이제 데이트 겸 해가지고, 둘이서 이게 임진강 근처 이제 이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브리케이션은 주제가 좀 긴데요, 사실은. 그래서 뭐 2주 해도 되고 3주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한국이 2017년도에 12,463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률의 3배, 그 다음에 산업재해 인구의 6배나 되는 큰 숫자인데요. 저도 12,463명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1년에 많이 돌아가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근데 이거는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한 번도 이를 내준 적이 없답니다. 한국이 자살 대국이래요. 그런 기사로 나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시브리케이션이 건강, 돈, 일, 관계, 재미, 요 5가지 행복 지수를 높여서 좀 더 우리가 재밌게 인생을 살고자, 그런 사실 테마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꼭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야, 이게 좀 더 우울한 분이라든지 좀 더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자 오늘 이제 왜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이 5가지 원인 중에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시브리케이션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인데요. 저도 이제 아파봤지 않습니까? 저도 위암 2기 말 3기 이래가지고 큰 수술을 제가 나이 40살 때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제가 애원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천주교 입문도 하고, 물론 지금 교회는 성당은 안 갑니다만, 맨날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정말 이거 남들한테 피해도 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 아파봤지만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의지가 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죽기를 원하면 살고 살기를 원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마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정말 죽기를 원하면 죽고 살기를 원하면 삽니다. 정말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마하고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예.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의사분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끝까지 싸워가지고. 그런 기적은 정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절대 여기 극복하지 말고, 지금 현재 병이 좀 들고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병마와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는 동안 이 병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굴복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인데요.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신문에도 주식 선물해가지고 탕진을 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 또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쪼달려가지고 자살을 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착한 분들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분들은, 세상에 보면 요즘은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파산,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파산은 돈 안 갚아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고 판결을 내주는 게 파산이에요. 회생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용불량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다 극단적인 선택해야 됩니까? 신용불량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을 계속 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고,
또 안 되면은 가족 명의로 입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너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좀 배짱 가지고 은행에서도 6시 이후로 전화 뭐 독촉 못하고 집에 찾아가지 못하고 옛날에 제가 은행 다닐 때는 막 10시, 11시도 막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좀 배짱을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돈 안 갚아도 됩니다. 예, 배짱을 가지고 좀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인데, 일 때문에 힘들어서 사실은 뭐 어른들한테는 일이 될 거고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좀 길 수도 있습니다만 일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저께 TV에 보니까 뭐 욕 잘하는 TV 할머니가 뭐 일 안 하면 야 이 새끼야 일 안 하면 네가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네 찾아오는 거 그런 꼴을 볼래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하기 싫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예. 뭐 이거 안 하면 다른 직장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정말 내가 막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든데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까운 직장 동료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은행 이제 대학교 때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굉장히 밝았습니다. 학교도 좋은 대학 나오고 밝고 승진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 제가 이제 지점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진장을 만날 일이 있어 만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밖에서 담배 한 대 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밖에 담배를 한 대 피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정말 얼굴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왔어요.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가 왔어요.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그때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줬더라면, 야, 오늘, 야, 너 왜 기분이 그랬냐? 요즘 뭐 무슨 일 있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만 했더라도 세상이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그만두세요. 안 해도 됩니다. 예. 뭐 직장생활 하다가 막 1년 정도 휴직을 해도 되는 거고, 뭐 요즘 뭐 좋은 거 이때 요즘 TV 뭐 술래길 행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페인 하수구 이런 거 요즘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게 뭐 800km에 한 달 동안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걸으면서 또 나를 한번 발견해보고 이런 한번 좀 더 쉬어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면 대인관계도 힘들다 뭐 힘들다 일이 힘들다 이러면 그냥 그만두든지 1년에 휴직을 하든지 다른 일을 찾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고 아빠 엄마는 공부하라죠. 아빠 엄마는 공부 못했으면서 엄청 그래 공부를 시키네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험을 잘 못 쳤다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 제발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실제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든지 뭐 수능에 뭐 수석을 했다든지 그런 애들을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고 공부하는 애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정말 공부를 잘해왔다. 근데 실제로 공부해라 해가지고는 공부도 하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공부가 싫은데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 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정말 애가 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 이상 애를 챙겨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발 공부하라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딸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했냐? 제 딸이 지금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감독으로 찍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걸 해라. 본인이 알아서 하고 싶은 대학을 안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가 잘 알아서 잘 해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건강, 돈, 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입니다.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관계는 뭐 연인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거는 제쳐놓고 연인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옛날에 다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친구 없으면 못 산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네 없으면 못 산다. 대부분 그렇게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목매달았죠, 그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니 없으면 못 산다가 결혼해 가면 살아보십시오. 니 때문에 못 산다 아닙니까? 니 없으면 못 산다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절대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반은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근데 왜 그 친구한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쭉 살아와가지고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야, 내가 그 친구한테 왜 그렇게 목을 메었던가? 왜 그렇게 그 친구한테 집착을 했던가? 개뿔 니 없으면 못 산다고 어딨습니까? 세상이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특별한 남자 없고 특별한 여자 없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결혼하면 맞춰서 사는 겁니다. 결혼 요즘도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비혼신고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절대로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예. 정말 좋은 부부, 이런 부부들도 쑥쑥들이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다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 때문에 못 산다, 뭐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다 당해봤잖아요, 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관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 참 이것도 그런데요. 좀 쉬어갈까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 못 산다. 아니 개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계속 뭐 좋은 일만 생기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사는 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보다도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100세까지 살아도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잠을 자는 시간. 그 외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매일 기쁘고 기쁜 일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슬프고 우울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 다 기쁠 것 같습니까? 외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는 건 아닌데요. 예, 외로운 사람, 다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근데 왜 나만 외로운가? 그거 아닙니다. 다 외롭습니다. 그냥 표현을 더하고 더하라고 그 차이입니다. 예, 우울증이 왔다. 우울증은 사실 내려오고 가슴으로 오는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왔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겨내시면 됩니다. 뭐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예, 치료받고, 절대로 나만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아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절대 안 외롭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100% 없습니다. 다 외롭고, 예, 우울하고,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인생. 예, 그냥 그러대로 살다가 또 그날 마음 먹기 따른 거죠. 재밌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 괜찮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하염없이 그냥 울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놨대요. 다 털어놨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친구를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위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시간 내주고 만나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고, 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소중한 일을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제로를 동그라미를 이쁘게 그리고 가야지, 정말 중간에 찌그러진 모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가버리면 그 남는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그냥 눈을 다해가 가도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만약에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그려나고 간다면 나머지 사람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 지인들도 가슴이 너무 아플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우울하신 분 우울해하지 마시고, 뭐다? 다 외롭다. 뭐 좋아하는 사람 그냥 잊어버리시고 또 다시 사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 힘들면 내려놓고, 예, 모든 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사람은 세상 사는 건 마음 먹기 따라 있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고, 우울하면 우울하고,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싶으면 죽는 거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겁니다. 바로 그냥 적극적으로 사는 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